계속 날이 덥고 특히 우리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와서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우리 부산의 취수원이 있는 묽은메리 지역은 역대 최악의 녹조로 독성 물질의 비중도 크게 늘어서 환경부 기준치의 8배를 훌쩍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답니다. 정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이 식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지금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낙동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낙동강 네트워크의 강호열 공동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호열입니다. 예, 저희 뉴스를 봐도 이게 뭐 강물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녹즙인지, 녹조가 아니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좀 심한 곳은 엄청 심하던데 전체적으로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 그 전 구간이 그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이 녹색비를 띠고 있고요. 예. 녹조에 대해서는 이제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1000개가 넘으면은 이제 관심 단계고 10,000개 이상이 되면은 대표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연결을 드릴까 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질 못해서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지금 낙동강의 녹조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런데 부산과 이 일대는 비는 안 오고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예, 아니 뭐 정수를 해서 먹는 물에는 뭐 그런 독성 물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예. 우리가 물을 갖다가 안 쓰고 살 수도 없는 이 와중에 식수마저 이렇다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네. 취수원을 뭐 깊이 10m 아래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취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자, 연결됐습니다. 강월 대표님. 예. 이제 조금 맑게 들리네요.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녹조가 낙동강 전 구간에 그 초록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이 짙은 색인데요. 네네. 그 밀리리터당 2주 연속 1000개가 진행되면 관심 단계, 10,000개 이상이 계속되면은 경계 단계인데 지금 전 구간이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낙동강 상수원 구역 전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조가 발생한 적이 없다 하던데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후위기나 이상기온 현상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수온의 온도를 높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된 구간들이 8개 보로 막혀 있는 것들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녹조 급증 때문에 남조류가 뿜어내는 독성 물질 비중도 크게 늘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뭐 어느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수에서 3.5마이크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역대 기준치의 한 3배 정도가 된다 보면 되고요. 특히 그 대구 수돗물은 정수에서 먹는 물에서도 0.26이나 0.281의 리터당 마이크로그램이 나옴으로 해서 이미 정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취수 관련 기관들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식수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마시는 물에 이상이 없고 고도 정수 처리를 통해서 다 걸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서도 지금 독소가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종합적인 전수조사나 조사 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좀 긴급하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대표님, 농산물이라는 거는 직접 그냥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농산물에 뭐 이파리를 보면은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가정으로 오는 물은
일단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단 말이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정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 점에 대해서는 정수 처리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은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것도 이제 활성탄이나 또 염소를 투입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나온 것도 일부 그 지역의 한계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또 낙동강에서 치수되는 물들에 대해서 연구진하고 전문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그 안전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독소가 나온다면은 급수 중단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대구에서는 먹는 물에서도 미량이지만 나왔다. 물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게 몸에 쌓이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 국민 체감 녹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 낙동강 제일 하류에 있는 하구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하구뚝, 대동, 메리, 그다음에 해평, 칠서 각 보호 구간마다 3일간에 걸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현장 조사에서 두 가지를 조사했는데 하나는 녹조의 물을 채수해서 조사하고 하나는 그 바닥의 저질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했는데 지금 낙동강 전 구역의 바닥에서는 붉은 깔따구라든지 4, 5급수에 나오는 저서 생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하천의 바닥은 죽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채수된 지금 현재 물은 북경대학교 그 이성준 교수팀에서 지금 현재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특히 그 메리 지역의 먹는 물 쪽은 13만 셀, 뭐 11만 셀 역대 최대의 지금 셀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그 우려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신기관하고 같이 시민단체 입회 하에 검사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어떤 입장인가요? 환경부의 이제 공식 입장은 지금 먹는 물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사 방식이나 조사 내용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요구나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경남 15개 시군이 이 녹조 상황 점검하고 저감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지난 28일 그 창원 칠서 정수장에서 그 관계 기관이나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 회의를 15개 시군에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녹조가 굉장히 심각 단계에 있으니까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특별 점검한다든지 또 기초환경 시설의 방류수의 저감 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냈는데 뭐 이런 대책은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하지 말자. 그리고 단속 철저히 하자. 뭐 이 정도 얘기는 기존에도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낙동강은 그 지금 8개 보로 막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호수화되어 있다. 물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비상시에는 전 구간에 이제 보를 열어서 물 흐름을 확보해 보면은 녹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금강이나 영산강에 수문을 방류했을 때 녹조가 현격히 저감되고 물 흐름 자체가 녹조를 자체에 정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를 뭐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에 물을 한번 열어가지고 물 흐름을 좀 세게 해가지고 녹조 없애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적용을 안 하나 보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5년 전부터도 저희들이 모니터링과 내용들을 했지만은 만족할 만한 모니터링을 실행해 보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방류를 통한 녹조의 처감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호의 운영이나 이런 상태를 함께 고민하고 점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절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이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과 후가 이게 낙동강 보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좀 다르거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만족할 만한 모니터링을 못 받았다. 만족할 만한 모니터링이란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표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낙동강 재자연화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실질적으로 4대강 조사 평가단이란 기구를 설치해서 계속 회의와 방향들을 모색했지만은 물을 지금 현재 수위가 이게 4대강을 하면서 6m 이상을 준설을 했기 때문에 치양수장 시설을 개선해서 물을 아래까지 충분히 빼봐야만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낙동강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한 안들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4대강 자연화 정책을 배기하면서 환경부전체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1,300 유역민이나 특히 최하류에 있는 부산의 시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또 학교 급식, 생활용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진행된다면은 앞으로 심각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깨끗한 물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낙동강 네트워크의 강호열 공동대표였습니다.